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행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잡잡잡잡 잡수어는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탑승하세요. 혼자 텐션 올리시더니 이제 조금씩 모션까지 하시네요. 잘하죠? 이제 다 외웠어요. 다음주에는 진짜요? 네. 그럼 저희 아니, 선물 다 외우셨어요? 어제 차쌤 다 외우셨는데. 다 외우지는 솔직히. 푸드테크. 말하세요, 정말. 초블레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진짜 제대로 된 경조사가 있어요. 뭐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세요? 제가요? 네. 제가요? 어제 방송 안 보셨어요? 어제 그렇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렇게 알차고 꽉꽉 채운 이 원고를 써주시는 네. 작가님 네. 어머님의 생신이시라고. 네. 아, 진짜요? 네.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우시고, 문혜선 네. 선생님의 저희, 생신을. 맞아요. 네.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근데 너무 네. 예쁘셔가지고. 네. 여사님 생신 네.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영어로? Happy birthday to 영어를 잘하셔. you. 아, 맞네. 사랑하는 문혜선 여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짝짝. 이 축하에도 이렇게 MSG를 아낌없이 이렇게 첨가해서. MSG로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소식이니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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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돼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저부터네요.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표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네, 취업하면은 해커스죠. 저희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코너 네. 대신 유채린 네. 쌤이 쓰신 IT IT 개발자 개발자 필독서 필독서 코딩진로 코딩진로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계속해서 많은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해커스. 이 노래 아세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취업은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이 노래가 있어요. 아, 미는구나 요즘에. 약간 애땡땡. 그건 알아요. 왜 그 광고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다. 맞아. 그렇습니다. 광고 없이도 많은 분들이 맞아, 오시기 맞아.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항상 거의 네. 탑이지 않아요? 맞아요. 해커스는 뭐 네. 토익 공부 해커스에서 하시죠? 진짜예요? 네, 저도 해커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맞아요. 그때 윤종혁 쌤 네. 무료 강의 링크 받았다니까요. 맞아요. 저 진짜 돈 내고 들어요. 네, 맞아요. 그 노래 정말이에요. 나오면서 네. 윤주영 선생님이 광고에 맞아요. 나오세요. 아, 진짜요? 네. 저 그 취업은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저 광고 안에 우리 윤주영 선생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광고 봐야겠다. 아니, 네. 전 윤정 선생님이 그러면 광고에서 웃으시나요? 아니요, 웃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네, 웃지 않으시고. 대체 언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민지 씨랑 방송할 때 빼고는 제가 웃는 그때 걸 본 적이 방송 때 많이 없어가지고. 웃으셨는데 네. 저도 딱 한 번 뵈가지고 아, 잘 그래요? 지내시나요? 네. 딱 한 번 뵀어요. 저한테는 미소를 절대 안 보여주시는. 저 그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 그분의 금리빨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윤종혁 쌤 광고에 나오시는 거 맞습니다. 몰랐어요. 네, 나름 광고인이에요. 오, 다음에 한번 사인과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인턴 이야기예요.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맞아요. 그런. 근데도 인턴 얘기 좋네요. 놓칠 수 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입 사원 네. 채용을 앞두고 네. 그러니까 시즌 채용이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취업 알잘딱글 센터에서 네. 인턴십 지원자분들을 위한 시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딱 요 시기가 네. 이제 12월까지 이제 학교 생활을 보통 하시니까 시험 네네네. 보고 한 12월 19일 이쯤부터 여유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12월 19일. 네. 네. 보통 이렇게 그때 막 필기까지. 끝난다고 그 시험 다 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가? 2학기가 언제 끝나죠? 제가 지금 기억이 2학기? 가물가물해가지고. 4학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교? 네, 12월 12월 끝나고 19일쯤에 끝나나요? 네, 그쯤이 이제 시험 다 아. 보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와. 뭐 2월이나 이쯤에 졸업을 하니까 요때 이제 텀이 나잖아요. 이때 이제 인턴 같은 걸 좀 많이 하시죠. 제가 2학기 때 언제 끝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겨울방학이 언제 시작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3월에 새 학기 시작하고. 아.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네. 중간고사 언제였지? 이러면 아니 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이랬는데 진짜 졸업을 해보니까 기억이 기억이 하나도 진짜 안 안 나요. 나요. 맞아요. 너무 기억 안 오래됐죠.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다들 이러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대학생 너라. 졸업하셨군요, 여러분들도. 어.
저희가 안 그래도 아까 대기할 때 음. 내일 수능일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수능을 제가 봤다고 맞아요. 가물가물한데 수능 얘기가 심지어 포기각서 쓰시고 맞아요. 나오셨죠. 중간에 중간에 도망쳤대요. 도망치신 맞아요. 분. 제가 사전에 그 수시 합격을 해가지고 야, 가장 좋죠. 막간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수시 네, 합격의 수시 비결이 합격자. 뭐죠? 살짝 면접이죠. 아, 역시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게 이때 아니면 언제 봐보겠어요 맞아, 수능을. 그래서 저는 붙어도 한번 가봤는데 중간에 혹시나, 나오셨다며. 도시락 피해가 될까? 가져가. 도시락 열심히 아, 싸갔죠. 가져가야지. 열심히 싸가서 수능 눈물 밥도 눈물. 맛있게 먹고 네. 혹시나 피해가 될까 제가 분위기를 흐릴까봐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각서를 쓰고 그게 더 흐릴걸요? 아니 점심시간 끝나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나 저는 제가 방해가 됐다면 그 수능이 기억에 나는 네. 게 어. 그 이제 한 5시쯤 끝나잖아요. 이제 수능 네네. 보는 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밖에서. 근데 제가 너무 밝게 막 웃으면서 막 나가서 저는 그냥 단지 끝났다는 거 자체로 너무 기뻐서 막 나온 거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얘가 시험을 정말 잘 봤고 아, 오해하셨구나. 서울대다. 네, 서울대다. 와, 그 평소에 뭐 알아서 그냥 공부하듯 잘 봤나 보다 이랬는데 그러고 이제 매기잖아요. 집에 가서 언어를 매기는데 진짜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어떡해, 네. 그래서 제가 교차 지원으로 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문과인데 수학이랑 영어를 잘 보고 언어를 너무 망해가지고. 아 진짜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언어를 같이 매기면서 점수를 보다가 막 다 틀리니까 어떡해. 아, 같이 채점하셨어요? 네. 어, 떨려. 대단하지 나. 어. 아버지가 너 아까 웃고 나오지 않았니? 웃지 않았었나? 막 수험생들은 사실 제일 기대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수험표 들고 네. 막 영화 할인 보고. 보고 뭐 맞아. 막 성형도 하고 막 그런다며요. 아니 제가 성형도 막 할인이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막 뭐 미용실도 미용실. 맞아 미용실. 미용실도 네. 할인이 되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사실 저는 이제 수험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그래요? 진짜 왜요? 부러워요. 네? 아 저는 한국 수능을 안 봐서 아 영어 잘하시는 또 아 맞네. 우리 이렇게 해외대 틈새 아, 어필로 틈새 어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얘기만 하시네요. 수시 정시 해외 자랑하기에 그거밖에 그러네, 없어요. 그렇네. 근데 그거마저도 오.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연계국어입니다, 여러분. 유학파시겠다. 유학했다. 맞아 롯데월드 이런 어. 혜택이 맞아.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막 계속 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갖다 기회죠. 때려치웠습니다. 어? 저 쓰셔. 빅톤이 아 빅톤이 맞으신가요? 헬스도 할인하고 그쵸 이제 살찐 맞아.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1년 양- 동안 공부 1년 동안 공부하면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뜬다고 맞아요. 네. 단계 땡기고 양념 꼬막 싸워서 야무지게 먹던데 아, 수능 때. 진짜요? 어머니께서 잘 그리고 사셨네.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수능 보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네. 사실은 기대감이 별로 없었대요. 뭐예요? 대학교를 안 가니까 온라인 수업만 아. 하고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그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막 이제 학교 다시 등교하고 하니까 이번 세대부터는 좀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설렘. 전 맞아. 마이 티처 탁구장님 롯데월드 네. 공짜였어요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고등학교를 와 뭔가 역시 서울이 최고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딱히. 서울로 올라오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 들고 들고 아, 머리하고 그러면은- 머리하고 귀 뚫고 그리고 놀러 갔다가 네, 약간 뭐냐 돌려깎기도 좀 해가지고 롯데월드 아 헬스도 할인. 오 핸드폰도 할인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이때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는 혜택은 누려도 당연히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내일도 여러분들 힘내세요. 돌아간다면 수능 분명 한 3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아, 왜 공부를 더 안 했을까? 당장 내일이구나 이러면서. 맞아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컨디션 조절에 잠잘 자시고. 그래서, 맞아요. 잘 마무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응원을 할게요. 어머님들 이제 막 절 가서 막 기도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원서 벌써. 아유, 그러게요. 근데 그 네. 묘미는 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약간 교문 앞에서 제가 이제 네. 뉴스나 이런 것들 아, 많이 봤지만 교문 앞에 막 후배들? 네, 후배들이 네, 있고 응원하고, 막 응원하고 막 엿 붙여놓고서는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개인주의죠. 뭐 알아서 가라. 네. 심지어 그리고 그 200m 안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약간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음. 약간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사실 좀 아쉽다. 약간 그 문화 저는 약간 좋게 봤었거든요. 아유, 수능도 안 보신 분이. 그러니까 말도 나죠. 그런 거에 로망이 오히려 안 한 사람들이 더 크다라는 거 있잖아요. 로망이 맞아. 그럴 수 좋았죠, 있죠. 맞아요. 네. 다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어디? 선배들 아 그러니까요. 음. 네. 대대로
전통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약간 이 네. 정도. 인턴 얘기해서 어쩌다가 이게 수능까지 빠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내일이라 당장에. 네, 그래서 내일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네. 마무리하시라고 저희가 그럼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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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좀 인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취준생들이 인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시점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네. 불안감과 초조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의미 없이 불안해서 한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그러니까 취준생이라는 전제하에 네.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네. 취준생이라는 전제하에는 어쨌든 간에 어디에 원서를 응시를 했겠죠. 뭐 서류를 네. 떨어졌던 합격했던 그리고 네. 이제 면접 중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됐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이제 도피처가 필요하잖아요. 아, 네. 공백기를 안 만들고. 공백기를 채우기 그러니까 이제 위한 계획적인 친구들은 네. 대부분 다 이제 정규직을 9월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해놓고 한 네. 10월쯤 됐을 때 11월쯤 됐을 때 이제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좀 인턴을 복수 아, 지원해 네. 놓자. 안 되면은 정규직 되면 이제 최종 합해서 가자. 네. 근데 이제 안 됐을 경우는 조금 이제 인턴 기회를 노려가지고 그 다음 네. 스텝을 밟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네. 같거든요. 네. 음. 저는 그래도 나름의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봐요. 친구들이 인턴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최근에 이제 채용 트렌드 자체가 워낙에 직무 적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시대가 네. 됐다 보니까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 과정을 하려고 이제 인턴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쵸. 이게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요. 네. 취업 준비생이 인턴십에 지원하는 이유를 좀 조사를 했는데 네. 40%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고요. 네. 그리고 34%가 원하는 직무에 내가 적합한지 알고 싶어서.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16%가 인턴십에 이어지는 채용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것도 일리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10%가 직장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앞으로의 일에 맞는지 네.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네. 경험해 볼 수 있고 맞아요. 결국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자소서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이제 정규직 채용에 들어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자소서 항목만 보더라도 어느 곳에 소속돼서 공동의 목표를 다 이뤄본 경험이 있는가, 어느 곳에 소속돼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가. 네. 근데 내가 소속돼 본 것은 학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막 맨날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대학교 네, 써도 맞아요. 돼요? 막 네. 이거 동아리 써도 돼요? 학회 네. 써도 돼요?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탈피하고 싶은 친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저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직관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한다 이건 아닐지라도 본인들이 자소서도 자신 있게 쓰고 네. 면접 가서도 어필할 게 포인트가 많아지지 않나. 근데 이제 가끔씩 인턴 하시는 이제 친구분들이 그냥 아무 인턴이나 하시는 경우들도 맞아요.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때 관심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인턴을 어쨌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저는 인턴이라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것 플러스 실제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곳의 직무 적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인턴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20대의 시간은 다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친구들 이력서를 보면은 전혀 전공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던 이력들이 전혀 쓸데가 없는. 네,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랬을 때 직무 적합도를 보여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인턴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선배들이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따다 보니까 그럼 나도 따야 되나 약간 싶어서 따는 맞아요. 자격증 그런 있잖아요. 경우들 약간 있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왕 할 거면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맞아요. 하면 너무 네. 좋잖아요. 네. 그런데 또 좋은 인턴십도 분명히 너무너무 많은데 그만큼 경쟁률도 엄청 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네. 거의 심하죠. 치아먹지 않게. 네. 일단 이제 인턴 제도 자체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채용 연계형이 있고 네네. 전환형 인턴이 있고 체험형 인턴이 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사실상 계약직이잖아요. 이제 그 기간 끝나고 그렇죠. 나면은 이제 네. 뭐 나중에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경쟁률이 빡셀지라도 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이제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정규직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정규직 채용에서 네. 네. 지원하는 거랑 경쟁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슬픈 얘기 있잖아요. 이제 인턴이 금턴이다. 맞아. 그래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인턴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온 친구들도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 경쟁률이 당연히 또 높아지고 네. 나는 그냥 학교밖에 다니질 않았는데 맞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미 뭐 남들은 다 맞아. 한두 번씩 했었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턴에 준비하는 네. 준비생들은 어떤 거를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이게 진짜 고민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직무 적합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거와 관련한 전공도 선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학부에서 공부도 하면서 네. 인턴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 이런 데 하다가 갑자기 홍보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하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서류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마케팅 학회도 막 했었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격을 좀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쭉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가는 건데 뚝뚝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연결성 준비가 사실상 고등학생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진로를 정말 잘 정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해봐야 알지. 지금 내일 수능인데 여러분들 아마 성적에 맞춰서 그러면은 네, 운이 맞아. 좋게 정말 거기가 잘 맞아서 가면야 뭐 너무 좋겠지만 맞아요. 뭐 또 어렵죠. 그럼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전공을 어쩔 수 없이 네. 성적에 맞춰서 간 분들은 네. 그러면은 약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학회라든지 동아리 네.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아예 분야를 바꿔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프로그램도 듣고 아니면 외부적으로 뭔가 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교육들도 듣고 뭐 동아리건 외부 활동이건 막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이게 전공 살려서 취업 안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전공 살리신 건가요? 저는 뭐 살린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살렸죠. 네. 살리 네, 저도 살렸죠. 네. 저만 안 살리. 전공이 뭐라고 하셨죠? 전공이 뭐죠? 저는 이제 국제학 관련해가지고 국제학 관련? 그래도 영어. 근데 일을 막 지금 말고 이전에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영어 사용을 많이 하신 부분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또 네. 약간 일치하는 게 있는데 뭐 영어밖에 사실은 관련성이 없어서. 영어도 큽니다. 크죠. 어. 네. 그죠. 그때까지만 맞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맞아, 감사하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문과를 나오고서 항상 저희끼리 이제 불평불만했거든요. 다 영어 하니까 네. 영어는 이제 큰 메리트가 없다 맞아요, 했는데도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만큼 네. 다양하다는 거니까. 맞아요. 네.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막상 이제 회사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뭐 영어 생각보다 관련 없죠. 맞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영어 뭐 맞아. 영어를 내가 완전 메인으로 막 통번역하는 친구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하이브리드로 하잖아요. 맞아,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 그래서 약간의 활용 맞아요, 이런 거라고 맞아요. 한다면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죠. 약간 그래서 인턴 지원할 때도 가끔 영어 성적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맞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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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문과인 친구들은 특히나 뭔가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학, 뭐 아니면 경험, 뭐 아니면 전공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상 많지가 않아서 문과인 친구들은 특히나 어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런 이유가 있죠. 일단 스펙 쌓는다 하면은 다 지금 토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허들처럼 네, 느껴져요. 해커스 네. 우르르 이제 어, 막 맞아. 12월 1일 막 이렇게 되면 또 분명 우르르 이렇게 막 교재 사느라 막 다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토익이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도 왜 계속 토익을 원하는 거예요? 토익 점수를 저는 내라고 토익은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이게 토익 뭐 제가 이런 말은 좀 약간 건방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건방져. 이미 이제 이 멘트부터 건방진 건건하겠습니다. 건건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토익 고득점의 가장 큰 비결은 사실은 뭐 문법도 아니고 네. 사실 듣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어량이거든요.
아, 그게 베이스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단어량이 네. 엄청 커야지만 이제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인데 아. 단어량이 많을수록 사실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어량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뭐 말하고 듣고 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안 한다 할지라도 뭐 영어 문서를 본다든지 뭔가 네. 번역을 한다든지 이게 실무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이제 접할 때가 있는데 네. 실제 모 회사에 들어갔던 후배 중에 한 명이 피메일을 피말레라고 읽는 친구를 약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하시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맞아, 있을 그럴 수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넓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약간 단어량이 절대적으로 적으면 사실 네. 실무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니까 네. 기업이 바보가 아니니까 토익 성적을 네. 내라고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익요? 네. 저는 뭐 토익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부분에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아시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과 뭐 학벌 이런 거 이렇게 완전 비례하지는 맞아요. 않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맞아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고고익선 다다익선이죠. 뭐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뭐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러지 않겠어요? 생존 토익이라고 할게요. 네, 생존 토익. 예, 네, 생존 토익. 사실상 뭐 어학도 뭐 토익 뭐 900 얼마 받는다는 것과 실제 진짜 말하는 그쵸. 실력이 다르죠. 있는 친구들과 또 다르죠. 완전 다르다 다르죠.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뭐 어떤 직무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사실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취업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없으면 지원 못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준비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인턴 같은 걸 준비하는 친구가 네. 대학 졸업할 때 네. 토익 점수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 놓는 게 좋다 하는 점수가 있나요? 혹시? 공기업은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과인 친구들, 사무행정 쪽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850점을 만점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850. 그래서 한 850. 그리고 기계직렬이라든지 일반 기술직렬 분들은 한 700 정도. 700? 네. 그렇게 막 허들이 엄청 건방진가? 엄청 높네요. 850이 만점이네요. 진짜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어려워져서 아, 재밌네요. 욕먹게 냅둘까요? 아이 뭐 제 이미지 어차피 저 채팅방에 안티 팬들밖에 없어서 별명 하나씩 더 지어주세요, 여러분. 스피킹이 중요한가요? 리딩이나 라이팅이 중요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눈칫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맞아. 요즘에 그 토익을 받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스피킹도 같이 받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점수대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나눠서 있는데.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익 몇백 이상 혹은 뭐 토익 스피킹 레벨 뭐 둘 AL 중에 이상, 하나. 뭐 레벨 7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저는 그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얼마 이상이면 겁나 높거나 네 아니면은 겨우 그냥 지원 자격 정도만 넘었거나. 갖추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진짜 네. 의미가 없는 게 직군마다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제 뭐 정규직을 예시로 들면은 지금은 좀 아닐 텐데 옛날에 이제 한창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제 네. 한창 이슈되고 핫했을 때 해외 영업으로 2명인가 3명 뽑았는데 네. 그 세 분 다 네이티브- 4개국어를 하셨어요. 네이티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적정히 영어를 쓰는 회사라고 한다면 파파고가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파파고. 그 토익이랑 스피킹,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을 안 보는 곳들도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토익 준비를 하실 때 토익 스피킹도 그냥 같이 준비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이왕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영어 조금 평소보다 트였을 때 맞아요, 맞아요. 저도 빨리 그냥 시험 기억이 같이 남을 보고, 때. 네. 어느 정도 구문은 외우고 있을 때 그냥 토익 스피킹도 같이 근데 생각보다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빠르서 꼭 필요할 때 없어.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끝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토익을 좀 끝에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기업 준비하는 필기 시험이 보통 1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예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죠. 지금은 뭐 5년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좀 아니 저 약간 댄디남으로 자른 건데 왜 약간 댄디. 댄디하지 않아요? 평소에도 영어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술 마시고 취하시면 막 영어 하세요? 근데 사실 진짜 많이 까먹어가지고 옛날에는 건방지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건방진 거. 자연스럽게 고쳐였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셨나? 막 욕 먹었나? 아니 욕 먹은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편의점 갈 때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 영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학 끝내고 왔을 때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거 아마 잘릴 것 같긴 한데 네, 말해주세요. 아니 그 이제 호주는 기본적으로 여름 온도가 40도가 넘을 때가 많아요. 네. 40도면 진짜 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남녀노소 다 우통을 까고 다녀요. 네. 여름에 한여름에. 네. 약간 당연한 거예요. 문화예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센트럴파크 이런 데 가시면 보이실 거예요. 센트럴 파크. 센트럴파크. 그래서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여름이었거든요. 덥더라고요. 옷을 벗었어요? 우통을 까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집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마주쳐가지고 바로 저한테 이제 육두문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치. 건방졌구나. 그 나라에 있다면 그때부터 그날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아니, 부딪히면 이제 sorry 이렇게 아, 하는 맞아. 그때의 시기니까. 아, 저는 이제 호주에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 욕이랑 어머. 아 약간 외국 욕은 좀 창의적인 것 같고 우리나라 욕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 네, 창의적이구나. 창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영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인턴십 지원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이 하는 것들을 좀 통계자료 이 역시 봤더니 40%가 우리가 네. 얘기했던 대로 어학 관련 자격 시험이었었거든요. 네. 커트라인 이 넘어야 부분을,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실제 이런 인턴십이 진짜 취업에 도움이 돼요? 저는 엄청 높는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엄청. 이게 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뭐 이런 건 차이는 아닌데 네. 본인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네. 인턴 경험이 있다고 당연히 뭐 무조건 삼성 가고 뭐 네. 현대 가고 했으면 다들 그렇게 했겠죠. 네. 근데 뭐 아니신 분들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 자체가 확실히 틀려져요. 취준생들 입장에서. 아, 회사도 경험해보고 네. 우리도 경험을 해보다 자신감? 보니까. 네, 막 자소서에 쓸 것도 많고 네. 면접 가서도 위축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다대다 면접을 딱 갔는데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A란 친구가 막 저는 어디서 뭘 했고 B라는 친구가 저는 어디서 뭘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없다. 그럼 나만 없으면요. 나만 없어 경험. 아 약간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위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막 더 더듬고 더 면접을 망치고 그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의 자신감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자신감. 저는 자신감. 약간 취업은 결국 자신감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회사 경험이 많이 배우죠. 맞아요. 일을 하면. 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서 아니까 네. 좀 더 진짜 저는 자신감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의 그 이전 악마 상사분께서 정말 명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네. 예를 들어서 너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도 네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 너가 마케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펙을 이기는 건 경험이다. 그래서 네가 그 경험을 시작했으면 넌 이제 그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 저는 바이오 전공했는데 제가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네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 넌 마케터야. 우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멋있다. 네. 연합뉴스신가요? 뭐가요? 넌 그럼 또 끝도 또 없이 좀 주어와 선으로를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 연합뉴스 혼자 이제 밑에다가 이제 연합뉴스라고 띄워주시고. 아, 내가 연합뉴스면 내가 이제 연합뉴스다. 연합뉴스다. 내가 연합뉴스다. 연합뉴스. 내가 지금 연합뉴스에 있으면 난 연합뉴스다. 뭐죠? 네. 잘 어. 모르겠고 짬이 스펙을 스펙을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우리 네, 프로그램.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계속 딴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근데 집중하시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집중. 이게 인턴십 프로그램 좀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은 이제 당연히 제일 많이 뜨는 게 공기업 체험형 인턴인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네. 이제 공기업 체험형 인턴을 네. 이게 체험형 인턴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당연히 네. 이제 1순위는 무조건 여러분들 전환형 인턴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 한 네. 방에
합격까지 가서 최종합까지 너무 가는 게 좋지. 베스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라.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공기업이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직무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무행정이 됐던 네. 이제 경영행정이 됐던 아니면은 뭐 기계직렬이 됐던 전기직렬이 됐던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점 받고서는 최종합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네이버랑 SK 하이닉스가 인턴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턴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그냥 교육 프로그램에 가깝죠, 사실상은. 네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제가 아무리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고 체험형 인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네. 이렇게 대기업 상대로 인턴이 그거보다 더 좋냐라고 얘기하면은 또 아니거든요. 이 사실 이 직무 교육 때문에 약간 네. 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 단순히 네. 네. 그러니까 인턴만 하느냐 아니면 인턴을 위해서 직무 교육을 따로 또 해주냐 네. 이 차이 때문에 아. 사실은 대기업들이 훨씬 더 선호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니즈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대기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교육도 시키고 뽑아도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인턴십이고 네. 사실상 이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야 돼서 저게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좀 더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지간한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 배운 게 많지 않다. 아. 좀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네. 그죠 한 줄을 위한 네. 인턴이긴 하죠. 네. 이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청년 하이파이브가 이제 8기를 맞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군 특히나 이제 협력사들에서 이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약간 네. 사회적 공헌 형식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네.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협력사라고 해가지고 뭐야 그냥 별거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일을 잡고 싶다. 네. 뭔가 이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잘 듣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금액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50만 원 정도 금액을 네. 지원해 준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내가 반도체 쪽으로 좀 가고는 싶은데 전공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예 문이과가 아니라 그쵸. 이과 중에서도 네. 반도체랑 조금 벗어난 이과인 경우에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 학부가 아닌 이상은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으니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배우신다라고 하면 이력서에도 한 줄 쓰실 수 있고 실제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 보면은 뭐 삼성에서 하는 그 8대 공정 같은 부분들도 교육을 좀 라이트하게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문돌이들이 또 소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에요. 이거는 문돌이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네. 안에서도 사실 인턴을 하게 되면은 뭐 재경직이나 회계직이나 경영지원직으로도 보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반도체 수업을 그냥 듣고 싶어서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반도체 수업 들으셔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좀 엄청 좋은 기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협력사에서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곳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네.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페이지가 공란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다르다. 조율 중인 것 조율 같아요. 중이다. 네. 네. 직전 기수의 이제 협력사들을 찾아봤는데 뭐 네. 대덕전자나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네. DIT, 뭐 HTC 뭐 이런 네.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어요. 뭐 이제 네. 제가 뭐 반도체 기업을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뭐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했던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뒷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뒷조사. 뒷조사까지. 대표적인 예시로 대덕전자 여기는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서 봤지 했더니만 주식창에서 봤더라고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다. 그러니까 코스피 그래서 상장사다. 네. 그래가지고 뭐야 얼마나 크지 하고 코스피 정도면 크지 않나라고 봤더니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작년도 매출액이 1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협력사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대충 밀어넣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좀 염두를 신소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추가로 알게 된 사실 중에 네. 하나는 아까 이제 50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네. 이거 들어도 또 이제 지원할 수 있냐? 아, 추가로 받을 수 있냐? 네. 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냐? 네. 일단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그걸 했었어도 지원은 가능하고요. 추가로 받는 거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 본인 열심히 지자체에 조사를. 확인해 그러니까.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까 벼락치기 하시더니 안경 올리는 거 알짜배기랑. 보셨어요? 알짜배기 정보들을 아주 쏙쏙 흥신건입니다. 잘 흥신건. 뭐 비슷하게 네. 그 삼성에서 진행하는 사피라는 아, 프로그램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프로그램도 IT 기술을 위해서 이제 막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들 알려주는 또 그 프로그램이라서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면접 과정부터 해서 되게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과정도 거의 5개월 막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회사들마다 이런 또 사회 공헌 차원에서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다 인턴십이 채용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걸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면 SK 하이닉스 채용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합격을 한다, 시킨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딱히. 근데 어쨌든 간에 직무 교육을 수료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교육을 단순히 이제 다른 데서 외부에서 믿지 못할 데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증빙. 우리 직접 가르치는 데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저는- 딱 이 예시 하나 들어드릴 수 있는 네. 게 제가 MBC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BC에 인턴했다고 제가 MBC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원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일을 잠깐 했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 친구가 무조건 또 MBC에 와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맞아요. 많은 지원자분들 중에 네. 한 번 정도 눈길을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것도 뭐, 되게 큰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상을 뭔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까지는 아니다. 근데 네. 오히려 그 회사가 아닌 또 반도체 산업에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는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그쵸, 포인트들은 그쵸. 있을 수 있겠다. 맞아요. 좋네요. 근데 이게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인턴이니까 네. 합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불합격하신 친구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도 몇몇 분들은 그냥 인턴은 못 시켜주더라도 네. 직무교육은 시켜주겠다라고 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인턴은 생각이 아예 없었고 직무교육만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지원하시는 게 들어볼 맞지 수 않을까? 있다. 100% 그럼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선별이긴 합니다. 선별이긴 아, 하지만 네. 인턴은 사실 이게 협력사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네. 뭐 협력사에서 왠지 별론데? 약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근데 그쵸. SK에서는 이 친구 좀 괜찮은데 그냥 교육시킬 정도는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아무리 내가 SK에서 좋아한다 할지라도 네. 네. 어쨌든 본인 의사를 물어본대요. 네. 인턴은 탈락하셨는데 어떻게 직무교육이라도 받으실래요? 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기회라도 잡는 거는 사실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이제 뭐 직무 기술서, 설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어디서 네. 일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력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직무 교육 해가지고 어디서 수업을 들었다 하는 것들도 쓰게 되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잘 돼 있는 곳들이 많고 예를 들어 뭐 물류 쪽을 하려고 해도 네. 이제 뭐 항만공사 이런 데서도 물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맞아요, 지원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좀 본인이 관심이 있고 또 전공이랑 잘 맞는 프로그램 듣는 거는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맥들도 아무래도 네트워킹도 풀도 생기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어쨌든 부분들. 그것도 굉장히 같이 크죠. 공부하는 친구들끼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정보를 또 주고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꼭 또 같이 인턴 해보면은 저보다 엄청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100%. 100%. 무조건 있지. 네, 맞아요. 그래도 정보의 신이 있거든요. 또 그런 친구한테 도움도 정보의 신. 받고 네. 먼저 만약에 어디 합격하면은 또 이렇게 알려주고 맞아요. 그 정보가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저는 그 MBC 동기들 아직도 만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네. 와. 이게 저희가 채용 연계 아니어도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일단은 네.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사잖아요. 네. 협력사에서 인턴을 하는 거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은 전환을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체험형 인턴처럼 운영이 되지만 전환율이 사실 6기 보니까 한 7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뭐 이제 7기나 8기는 7기는 이제 끝나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8기는 이제 시작하니까 그런데 70%면은 거의 네. 4분의 3이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카우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스카웃인 네. 것 같다. 스카웃. 이제 다만 뭐 네. SK 자체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네. 게 좀 팩트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도 협력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좀 덜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같이 일을 해봤던 친구고 그쵸.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니까 맞아요. 이 친구 보내고 새로운 친구를 뽑아서 다시 보는 것보다는 보면서 이왕이면 잘 하면은 또 서로 좋은 거죠. 윈윈할 맞아요.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턴십 전형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서류 면접 전형을 보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이에 이제 이제 인적성 검사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인성 있습니다. 검사. 인성 검사. 네. 근데 이제 인적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막 도형 막 이런 게 아니라 인성 검사 간단한 거라고 네. 하니까 네. 그냥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플립러닝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무교육과 그 직무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인턴십으로 가는 그 네. 과정 아. 절차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네. 인턴십을 못 가는 친구들이 할지라도 직무교육까지 듣는 친구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예 떨어지신 분들도 뭐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인생이 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또 다른 기회들이 오겠죠. 더 많은 맞아요. 친구들은. 최근에 막 찾아보면 인턴 엄청 많이 떠요. 그래서 네, 아마 맞아요. 이거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들도 많이 지원하시지 같이. 않을까. 네. 네, 크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서류 지원 기간이 네.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화요일까지. 기간이 꽤 기네요. 네, 오후 3시니까 그러니까 네. 꽤 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네. 그만큼 이게 약간 그거 배려 아닐까요? 이제 어떤 거요? 정규직 다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너네 정규직 다 안 됐지 이제? 네. 중간에 막 갑자기 합격했다고 최종 합해놓고서는 인턴 안 올 사람 없지? 이렇게 체크해놓고서 하는 게 아닐까. 아, 그 구멍이 날 수 속으로 있으니까. 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직무교육만 수강을 하다가 네. 인턴십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나 인턴십을 안 해요 하고서는 뛰쳐나갔어요. 네. 그럼 그 친구를 대타로 시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해서 좀 널널하게 잡은 게 아닐까. 네. 여러분들의 배려. 네. 역시 재영님이 거의 우리 직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다음 순서가 안 그래도 플립러닝에 네, 대해서 좀 플립러닝. 알아보려 했었거든요. 네. 플립러닝이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립 러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걸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쓰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업체랑 이제 온라인 강의 업체랑 연계를 해서 네. 이 인턴십 직무교육 받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니까 네네. 온라인으로 뭐 이런 팔대 공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쌓고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온라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게 후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약간 시작적인 기초적인 단계도 당연히 배울 네. 수 있는데 네. 그 한 번도 인터넷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사무 자동화 그러니까 뭐 O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일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선행학습이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그게 네. 약간 저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뭐 되게 사실 잘 돼 있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이제 사실 기계 직렬이라든지 네. 아니 네. 전기 직렬 이런 데서 인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메일을 쓰고 막 하는 할 일이 일이 그렇게 많지 없을 않다 수도 보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 챙겨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석삼조 아닐까. 육만전자. 이 플립러닝이 어. 외국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사용이 되는 교육 방법이긴 네, 뭐 하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몰랐어요. 거짓말 그래요? 해주세요. 아 진짜 몰랐어요. 노 잉글랜드, 노 잉글랜드. 아니 약간 그 홈스쿨링이랑 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비슷하다라고 보면 아,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하고 이렇게 학교 가서 어, 이제 숙제 토대로 다시 한번 더 하고. 밥 안 주려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제 눈을 그렇다면 이런 얘기만 하면 제 눈을 왜 피하세요? 두 분 다 맺고 끊기. 맺고 끊기. 잘 안 받아주세요. 아 쉽지 않아. 요새 그러면 네. 네, 6만전자? 62,000원인가요? 얼마죠, 요새? 잘 아니, 모르겠네요. 네.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보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어차피 다 팔할 텐데요. 그 뭐. 어플 다들 삭제하셨죠? 아, 이제 그 빨간불 뜰 때까지 열면 안 돼요. 삭제를 하시는 게 그냥 더 마음이 편하죠. 네. 직무 교육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진짜 약간 히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서 뭐 오늘 최고의 영어 많이 나오네. 하이닉스에서 전문 강사님을 포함해서 업계 네. 최고의 강사진이 진행한다라고 되어 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론 네.
단순히 이제 외부에서 강사만 초빙하는 게 아니라 내부 인력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실제 실무를 하는 실무를 분들. 하시는 네. 분들. 그러니까 이제 현직자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학부생 때 선배들 얘기 듣는 거 정도가 제일 그쵸. 현직자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선배들이 막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 본인들도 이제 신입이니까 잘 모르고. 잘 그리고 모르죠. 부풀려요. 맞아요. 내가 말이야 막 어제는 아, 막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합격해. 어. 막 이러면서. 네. 나 이제 이나노 공정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네, 않을까. 맞아요. 그런 직무 교육이지 않을까 싶고요. 단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2,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네. 2주 단위로 이제 직무 공통 교육과 직무 전문 교육으로 구분된다라고 네. 합니다. 4주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죠? 아, 네. 2월 1일 이- 알고 아, 계시죠? 그러니까 2월 1일 1일부터. 수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그럼 딱 좋네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딱 인턴하면서. 딱 끝나고 그리고 정말 배려한 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그렇죠. 음. 네. 그 사실- 학기 복귀할 사람들은 그냥 복귀해라. 이제 인턴을 못하는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래가지고 공백기 만들지 않게끔 네. 교육 딱 굉장히 듣고. 네. 역시 SK 그니까 사랑해요. LG 아닌가요? 그럼 좋습니다. 네. 이 인턴십 기간 동안 좀 유의해야 할 점들 따로 있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 관리나 시간 개념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일부러 했는데 이제 받아주시네요. 한 3초 후에 받아주시네요. 8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생활 패턴이라든지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결석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인턴 기간 동안에 막 알바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는 분들도 꽤 간혹 계시거든요. 어쨌든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미리 조율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욕하신 건가요? 라고 댓글 올라오네요. 욕하고. 너무 천천히 하셨어요.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소빈 쌤이 생각하시는 어떤 유의점 이런 건 인턴 생활을 할 네. 때 사실상 이 인턴 생활을 정말 잘 했냐 안 했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뭐 대충 하면 대충 얻어가는 거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맞아. 또 얻어가시고 맞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또 스스로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뭐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살다 보면은 맞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좋은 거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그 4주 교육 끝나고 나면 인턴십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한 네. 세 달간 이제 인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정말 네. 정말 철두철미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취업하고 싶잖아요. 전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환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전환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숨 걸어야죠. 거기서 이제 팀원들한테도 인정받고 뭐 네. 팀장님한테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잘 적응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네. 당연히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 저는 인턴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네네. 있었는데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떡해요? 회사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모르는 게 있어도 안 물어보고 기가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기가 죽어 있고 막 맞아, 이거 내가 맞아. 물어봐도 되나 막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제 위에 선배들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몰라 알려줄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바쁘시겠지. 아. 지금은 좀 쭈뼛쭈뼛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적정히 담대하게 물어볼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위험할 수 있는 게 왜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썰을 봤는데 네. 이제 그 인턴이 대리님한테 가가지고 대리님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봐봐 한가한 사람한테 물어봐라고 네.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부장님한테 찾아갔다고. 적정히 제가 얘기 말 적정하게 제일 중요하죠. 네, 모든 제일 건 한가해 보이는 사람한테 네. 갔다고. 맞아 작작해야 돼요. 그래서 작작해야 본인이 돼. 해결할 수 있는 선까지는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보고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맞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놓치고 안 했다가 적시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특히나 뭐 것들을 단순 반복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해라고 들었다고 네. 해가지고 대충을 진짜 대충 한다든지. 저 얘기 딱 맞아요. 이렇게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게 안 네. 물어보고 사고 치면은 그게 위수습을 와. 선배들이 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물어본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작작 맞아요. 물어본다면 작작 물어본다고 뭐라 할 사람 없고요. 또 맞아요.
맞아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윗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더 모르는 거는 네. 물어보시는 게 좋은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담대해져라 네. 라고 충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조언. 네, 조언이죠. 다음으로는 저희가 한 가지 짧게 또 추천을 하나 또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네이버.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이버에도 인턴십이 있다고요. 네이버는 인턴십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마케팅 인턴십 네. 외에도 그 워낙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네.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다른 인턴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무에 맞게 하시는 네. 게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좀 약간 선진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선진 기업이라면 좀 약간 다른 데를 욕보는 건가요? IT 기업.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잘 나가는 기업, 소위 약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시 채용이 진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네. 수시 채용이 단순히 정규직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항상 채용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걸 습관화들이는 게 네. 맞지 않을까. 보통 저는 이제 취준생들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거기가 목표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새로 고침이라도 해봐라. 그러다 보면은 인턴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 정규직 기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를 확인해서 체크해서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밥 먹여서 떠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떠먹여드립니다. 맞아. 저희 매번 맞네. 확인해서 아, 떠먹여드리는 네, 저희 맞다, 떠먹여드리는 맞다. 호감보자 먹여드리고요. 이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세요. 막 이렇게 하죠. 떠먹여드리죠. 네. 사대주의건. 저 약간 있어요. 아니 네이버 인턴십에 보니까 네이버 대학생 마케팅 인턴십 모집 마케팅 네. 체험형 네. 있네요. 맞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하는 일이 사실 이게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일 보니까 뭐 네이버 지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보조, 뭐 네. 네이버 지도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네. 네. 마케팅 기획, 운영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인스타에다 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턴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오.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인턴도 좋은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홍보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마케팅 홍보 에이전시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네. 추천드려요. 맞아요. 보통의 기업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중간에 홍보 유명한 뭐 미디컴, 뭐 아니면 나비컴 이런 식으로 홍보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해보시면은 여러 기업들의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PR 회사라고 보통 네, 부르죠. 네. 네, 막 PR 회사를 들어가는 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PR 회사는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네, 짧아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들어가서. 짧아요. 기본적으로 짧아요. 그럼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해봤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쵸. 같은 것들을 갈 수 네, 있는 네.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미디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 친구가 한 3년 정도 일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네이버를 가더라고요. 네, 보통은 오. 에이전시 경험을 1년에서 3년 정도 하셨던 분들이 이직을 정말 많이 하시죠. 맞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쌓이는 사실 네.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떤 브랜드를 담당을 해서 했는지에 맞아요. 따라서.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여기 네이버에서 인턴을 해보는 것도 직관적으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이제 네. 결국에는 리서치도 하고 크리에이티브 네. 기획이나 제작 역할도 수행을 해봐야 되니까 네. 마케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험형이더라도. 네, 그럼요. 네. 이제 플레인에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네이버에서 이게 아무리 체험형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근데 전환 전- 가능성? 전환 가능성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이게 아, 확답을 네. 드리기 좀 TO에 힘들어요.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은요, 이 결국에 수시 채용을 팀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 팀 단위 수시 채용을 하면요, 그 팀원들이 결국에 면접에 와요. 그러면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면접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긴장이 덜 되지. 그죠? 긴장도 덜 되고 내가 진짜 알고 있고 서로. 맞아. 이쁜 짓을 했고 일을 잘했고 네.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 면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면접에서 사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거를 다 보여주기가 진짜 맞아요. 어렵잖아요. 그 시간에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죠. 그쵸. 네. 맞아요. 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절대 거니까. 모릅니다. 절 모르시잖아요. 이 1시간 동안에 저를 다 모르시죠? 알것 일을 같은데. 잘할지 못할지는 알 수 있을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다 감추고 네. 가면건이라고 불러주세요. 인성까지는 모를 수 있죠. 인성은 모르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작하실까요? 남은 5분은 우리 싸우는 시간으로. 서로 욕하고 네. 아까 막. 이게 아무튼 인턴십이 체험형이든 아니면 뭐 연계든 네. 언제 어떻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 거니까 네. 항상 다 지원해 보시고 네. 특히나 그게 관련된 직무면 더더욱 좋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을 하시는 그 나이대가 뭐 흔히 말하는 가장 팔팔할 때잖아요. 맞아요. 뭐 술 먹고 출근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나이대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럴 때죠. 네이버에서 일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이렇게 달고 딱 출근하면 기분 좋을 것 같고. 아, 인턴한테 다니고 싶어질 것 그런 같아. 기분 있죠. 네. 네. 막- 근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직장인들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명찰 달고 나오고 막 멋있다 하는데 밖에 네. 나온 것만으로 그냥 행복한 거라고. 뭐 이제 해보세요. 그것까지는 지금 이거 인턴 특집이라서 아마 좋은 기대감으로 보고 계실 맞아, 것 맞아. 같아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하나 또 해주세요. 단디님이 얘기하신 거. 네. 어떤 거죠? 트레인에 있던 후배가 네. 미쉐린 홍보팀으로 진짜요? 신문스크랩 알바로 네. 시작해서 광고주 홍보팀까지. 맞아요. 저런 광고. 케이스 옛날에 네. 되게 많았어요. 광고 정보팀 갔으면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부럽다. 갑질. 슈퍼갑.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항상 홍보 전략 이렇게 짤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네. 근데 그런 생각은 꼭 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거요?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네.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왜요? 약간 왜냐하면 마케팅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할 수밖에 네.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네이버 대학생 마케팅은요, 네. 약간 콘텐츠 마케터를 네. 꿈꾸시는 분들이 아.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외에 별개로 내가 이제 뭐 확인해 보니까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일은 아예 없겠죠. 네이버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내가 피드를 올린다고 하니까 콘텐츠 기획이나 생산 쪽의 역할이 가장 클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PR에 가까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네, 지원하시는 그쵸.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네. 단순히 이제 뭔가 뭐 IR 막 이런 네. 사내 홍보라든지 막 이런 쪽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결이 좀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프로덕트 마케팅이건 뭐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꼭 고려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는지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턴십 지원을 좀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망설일 수 있죠. 네, 맞아요. 뭐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준비가 해서 덜 됐다. 네, 준비가 덜 됐다. 영어를 좀 더 한 뒤에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아니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인턴이 야근합니까? 인턴이 밤을 샙니까? 뭐 인턴에 뭐 할 때 뭐 많은 걸 시킵니까? 오, 건쌤 오늘 센데? 그거 오늘 인턴하면서 다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네. 핑계들입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턴이랑 따로따로 뭐 단계별로 발명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밟아가는 그런 취준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빵가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시키는 거 잘하고 모르는 거 적당히 물어보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인턴의 핵심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이 저브를 했는데 선물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아, 근데 저는 뉴페이스가 없어가지고. 단디님 그러니까. 오랜만에 단디님. 오셨으니까. 아, 그래요? 네. 또 친구분이랑 같이 네. 홍보팀 가신 분이랑 아, 같이. 네. 사례까지 네. 또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오늘은 단디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축하 인사 그러니까요. 드릴까요? 우리 작가님 어머니 네. 문혜선 문혜선 여사님. 너무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화이팅!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네,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찾아뵈니까요. 내일도 꼭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시 6시부터. 네, 새롭게 다시 좋아요, 구독부터 시작해주세요. 아니, 단디님.